그리고 언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나이 들었을 때 환갑 지나서 어때요? 호르몬이 감소되죠. 그러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자는 특히 이제 갱년기라는 표현을 하고, 그죠? 남자들도 갱년기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10대 때는 일단 뭐니 해도 예,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여드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뭐든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기미도 생기고요, 여드름도 생기고요, 병도 어디가 아픈 사람은 더 악화되고, 왜 스트레스 때문에 뭐 화병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예, 모든 약박의 감초처럼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드름 생기는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네, 음식도 있고요.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호르몬보다는 예, 요쪽으로 보셔야 돼요. 성인 호르몬. 성인 호르몬이 뭐예요? 20대 넘어서 30대까지 계속해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드름이. 그죠? 그런 분들은 호르몬보다는 다른 쪽을 좀 같이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은 일단 여드름이 생겨나는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생겨나는 원인은. 근데 조금 틀려요. 성인 호르몬하고 10대 때 생기는 여드름하고는 조금 틀려요. 하지만 예, 한번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저께 그 표피, 진피 배우셨죠? 네. 표피에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예, 맨 아래층에 기저층, 그죠? 그 다음에 유극층, 그 다음에 예, 과립층, 그 다음에 예, 각질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예, 각질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렸죠. 피부 공부하면 인생하고 똑같다. 그래서 기저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라 그랬어요? 예, 신생아라고 말씀드렸고, 유극층은 유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립층은 우리가 과도기를 거치는 예, 청소년.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과립층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기저층하고 유극층까지는 피부가 잘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립층에서부터 이 피부가 각질이 이제 어때요? 떨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떨어질 준비를 해서 각질층이 되면 어때요? 탈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과립층에 누가 있냐면 한국말로 조직판 미립자라고 있어요. 한국말로. 영어로 오드란드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조직판 미립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가 아니냐면 예, 피부가 각질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 조직판 미립자가 형성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각질이 잘 안 떨어져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각질 때문에 여드름이 생겨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여드름의 원인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피지요 그랬잖아요. 피지. 누구나가 다 피지 있어요. 그죠? 10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누구나가 피지가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근데 피지가 왕성하다고 해서 누구나가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피지는 사실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도 어때요? 있어요. 그죠? 피지. 우리가 보통 옛날에 조인성이 선전했던 그 CF 광고가 있는데 딱 하다면 뭐라 그래요? 개기름?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피지는 누구나가 다 있는데 왜 유독하게 왜 10대 때만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그 이유를 잠깐 보면은 여드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유전이라 보시면 돼요. 여드름은 일단 기본 베이스를 유전이다라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돼요.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기본으로 유전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드름이 있으신 분은 자식도 100% 예,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 얼굴에 꽃핀다 얘기예요. 얼굴에 꽃열이 일어나요. 빨갛게. 예. 태열이라 그러죠. 예. 그런 애들이 대부분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그런 깐난 애기들이. 그래서 보통으로 예, 유전이라고 보시는데, 어떤 유전이냐? 아까 말씀드린 과립층에 조직판 미립자가 형성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예, 그런 부모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각질 탈락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자, 근데 각질 탈락이 잘 안 되는 거하고 여드름하고 무슨 상관인지 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부 표면이라는 거는 겉에 보이는 표면만 표면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피지선이 있죠. 그죠? 모공이라고 얘기하죠. 모공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모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이게 이제 모공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 피지선이에요. 피지선. 그래서 우리 피부를 보면은, 피부 안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피지선이어서 호르몬이 왕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보다 더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요. 뭐 밖으로 빠져나오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번들번들하죠. 예, 근데 10대, 2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40대, 50대 가면 피지가 많이 분비될까요? 분비되지 않을까요? 분비되지 않아서 피부가 번들번들 거리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푸석푸석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피지 보고, 피부가 뭐 지성이다, 피지가 많이 나온 사람을 지성이다, 피지가 잘 안 나온 사람들은 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조금 다시 볼게요. 뒤에 혹시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위에다 그려볼게요. 자, 피부를 또 어떻게 그리다 하면 요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피지선이 있고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피지선이에요. 피지가 분비되는 곳.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모공이 어때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드름의 첫 번째 원인은 누구다? 각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피지가 분비가 돼요. 피지가 분비가 되면 피지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쵸? 누구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각질이 탈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각질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각질이 많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각질이 많이 쌓이면 뭘 하면 될까요? 각질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죠? 각질이 많이 쌓이면 저희가 뭐 하면 돼요? 필링을 하든 스케일링을 하든 뭘 하든, 예, 각질을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그죠? 각질을 제거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각질을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 모공 안에 각질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모공 안에 이렇게 각질이 쌓였어요. 여기. 이 안에도 어때요? 여기 안에서는 여기가 표피예요. 그죠? 이 안에는 여기가 표피예요. 모공 안에도 이렇게 각질이 쌓여요. 모공 안에도 이렇게 각질이 쌓여요. 자, 그러면은 모공 안에 있는 각질은 어떻게 벗겨내면 될까요? 겉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필링해도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각질 제거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공 안은 어떻게 각질 제거를 하실 거예요? 모공 안은. 자, 각질이 쌓이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피지가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모공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혀 있는 상태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피지가 밖으로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죠. 정체가 되면서 뭘 이루냐면은 하나의 피지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피지 덩어리. 예.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피지 덩어리가. 근데 문제는 있는데 여기서 누가 있냐면 우리 피부에는 또 누가 있냐면 예,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박테리아가 예, 이 피지를 너무 좋아해요. 예, 피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 먹어요. 먹고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죠. 이 얘네들도 먹고 예, 화장실을 가는데 얘네들은 화장실이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여기서 이제 분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분비를 하면서 분비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모공이 막혀서, 두 번째 누구 때문에? 피지 때문에. 피지가 분비되는데 그것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때문에? 박테리아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았을 때 여드름이 발생돼요. 여기서 그냥 피지만 하얗게 피지가 그냥 분비되지 못하고 하나의 덩어리만 만들면은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비화농성이 있어요. 화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이 있다, 농이 없다. 비화농, 농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농이 뭐예요? 고름이에요, 고름. 고름 뭔지 아세요? 예. 고름이, 여드름 혹시 나 본 적 있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손 한번, 예. 여드름 보면 이렇게 짜잖아요. 그게 농이에요. 노랗게 보이는 게 그게 고름이 농이에요. 그래서 노랗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화농이라 그러고, 노랗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비화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화농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화이트 헤드다라고 얘기해요. 화이트 헤드. 뭔가 이렇게 피지가 보이는데 하얘요. 근데 요거는 어때요? 농이 잡혀 있어요. 딱 이렇게 눈 안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보통 비화농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피지가 이렇게 하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예, 하얗게 보이겠죠.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화농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뚫려 있는 상태잖아요. 뚫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가 잡혀 있어요? 농이 있는 거예요. 농. 고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드름을 봤을 때 농이 있다, 농이 없다라고 구분하면 되는데 관리 방법은 일단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게 더 심할까요? 여드름 중에서. 예, 아무래도 고름 생긴 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드름을 관리를 하려면 병원에 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각질 때문에 어때요? 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지가 이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의 여드름 씨앗을 만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하는 것이 뭐냐면 치료가 뭐냐면 병원에서는 각질 제거를 해줘요. 병원에서는 각질 제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각질 제거는 하는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드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주셔야 돼요?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죠. 우리 똑같아요. 예. 병원에서는 각질 제거하는데 우리는 뭐 딴 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는 기계도 사용 못해요. 그죠?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각질 제거도 여러분들도 고객들 만나면 아니면 내 얼굴 피부에 있어서 여드름 있으신 분은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때 잠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드름 고객 중에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 계세요. 빨갛고. 예, 이런 분들은 각질 제거 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려고 각질 제거를 했다가 오히려 더 예민해져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보셨을 때 일단 방법은 여드름 관리는 똑같아요. 일단 방법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각질 제거는 해주는 거는 맞아요. 예, 일단 예민한 거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을 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피지를 억제시키는 약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저희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마 그 약을 취급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별로 이렇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로 조금 좀 약간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피지를 약간 조금 적게 덜 분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피지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20대든 10대든 피지를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 거, 그죠? 예,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피지가 더 나오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의 여드름에 대해서 시리즈는 아니고 한번 쭉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피지가 더 나오는 방법. 첫째,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니까 고객이 아니라 의사를 이제 의사는 데이, 나이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아침에 일하고 아니면 또 이제 밤에 일하는 시간, 이게 3교대를 보통 아마 간호사가 3교대를 하나 모르겠어요. 약간 데이, 나이트. 아침 저녁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녁에 밤 나이트를 뛰는 의사들한테 처음에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채취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직업이 뭐예요? 응급 환자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촉을 세우고 예민하게 이제 고객이 아니죠, 환자를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에서는 나는 모르는데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피지 분비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지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뭐가 있었냐면 특히 이제 여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피지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성인 여드름 하면은 뭘 또 꼽냐면은 음식을 많이 꼽아요. 탄수화물 음식이 뭐가 많이 있을까요? 밀가루 음식, 그죠? 뭐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밥은 또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밀가루 음식들이 문제가 돼요. 뭐 피자 같은 거, 햄버거 다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특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피지 분비량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더라라고 이제 한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성인이라면 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술이나 혹시 담배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여드름을 보면 여드름이 더 성이 나 있어요. 예. 이 술의 이제 성분이, 술을 먹으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술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피지가 더 분비가 된다는 이론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피지를 더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는 일단 각질 제거, 피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누구 때문에 농이 생긴다 그랬어요? 예. 박테리아 때문에 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를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여드름은 어느 정도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 또 하나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관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 관여예요. 뭘 해주셔야 되냐면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드름을 다 짜줘요. 여드름을 다 짜줘요, 병원에서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하게 되면 무슨 행위냐면 의료행위가 돼서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병원에 가면은 여드름을 갖다가 어떻게 되면 뭐 기계로도 짜고요. 아니면 니들이라고 얘기죠. 바늘 같은 걸로 짜요. 여드름 다. 왜 이게 의료행위냐면 이것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피를 내게 하는 것은 다 의료행위의 행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를 하더라도 조금 그런 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드름 관리는 요 네 가지만 잘 해주시면은 여드름 관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추가가 된다면은 여드름은 굉장히 피부가 어때요? 빨개 있어요. 고객들을 보면 얼굴이 피부가 여드름 고객들은 굉장히 빨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건 해줄 수 있어요. 뭐가 진정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진정시켜주는 그 화장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발라준다든지 아니면 또 혹시 여러분 할 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무팩 같은 거. 또 피부를 약간 차갑게 해주는 것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팩 같은 것도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을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은 그럼 잠깐 끝나고 받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1차는 여기서 수업을 여드름 강의는 여기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